안녕하세요. 금융학부 1부학번 재학 중인 송재민이라고 합니다. 우선 이번 기말 과제로 미래 저의 취업 계획에 대해서 말하는 게 저의 기말 과제였는데요. 그것도 100% 취업률 성공을 해야 한다는 그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조건이 있는 것을 항상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두고 그걸 앞으로 계속 실행해 나가도록 마음먹게 해주는 플래너라는 단어가 되게 떠올랐는데요. 그래서 저는 제목을 퓨처 플래너라고 적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도 무언가 일이 있으면 항상 우선 적어두고 그걸 맞춰서 실행을 한 다음에 결국 그거를 성공을 시킨다면 다시 계획을 계속 세워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노트인데, 저는 이렇게 세웠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한 계획들을 앞으로 숭실대학교 재학 중인 1학년부터 4학년 동안 직접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의 퓨처 플래너라고 적었고요. 이제 저의 퓨처 플래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퓨처 플래너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면요. 첫 번째로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가 있어야 제가 하고 싶은 방향도 있고 어딘가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도 저절로 잡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저희 목표에 대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 저희 현재 한국의 취업 전망에 맞춰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목표와 전망을 바탕으로 학년별 계획을 세워볼 건데요. 학년별 계획을 왜 그 시기에 꼭 실행해야 하고 왜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짐을 하고 적어나갔는데요. 플래너라는 것은 항상 다짐이 있어야 끝까지 이뤄내기 마련이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이유로 마지막에 다짐을 하면서 저희 플래너를 꼭 실천하고 취업을 꼭 성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저희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숭실대학교 입학하기 전까지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로 사회에서 지팡이 역할을 하는 경찰관이라는 직업도 저에게는 뚜렷한 목표였습니다. 물론 직업이라는 것이 확실히 목표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무언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갈피를 잡아주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알려줬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직업을 저희 목표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경찰관이 되기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대학을 한번 도전해 봤는데 실패를 하게 돼서 또 한 번 도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실패로 남게 됐고, 그래서 이러한 이유, 저러한 이유, 성적이나 이러한 분야로 와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진로에 대한 실패를 경험한 뒤 숭실대학교 금융학부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맨 처음 숭실대학교를 선택을 했을 때 회계학과나 벤처 중소기업학과를 선택했지만 결국엔 금융학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벤처나 회계는 나와서 뭘 해야 할지 뚜렷하게 갈피가 진짜 하나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융학부는 그래도 금융권이라고 생각하면 그래도 그쪽으로 가야 하는 방향이 진로가 뚜렷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금융학부에 진학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별로 이 전공에 대해서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과에 대해서 흥미도 별로 없었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금융학부를 선택한 친구들에 비해서 교수님의 말씀이나 교수님의 수업에 대한 전공 이해도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현재 저는 금융학부를 다니면서 무언가 해야 되겠다는 목표가 뚜렷하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군대를 가면서 목표를 천천히 세워보고, 그렇지만 그러한 직업과는 별개로 저에게 가장 큰 현재의 목표는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제가 여유롭게 생활하거나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가지 대립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Doing what I really want라는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아니면 제가 하고 싶은 흥미있어 하는 일을 찾아야 하나와, 아니면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냥 여유롭고 여행 리치하게 현재 욜로족처럼 되게 제가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 중에 갈등을 하고 있지만, 저는 돈을 많이 벌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게 현재 저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런 목표를 바탕으로 취업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취업을 위해서
생각했던 게 금융학과 학생들이라고 꼭 금융권에 취직해야 되냐였습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이라고 하면 은행사도 있고 증권사도 있고 여기에 보다시피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처럼 자산을 운용하는 운용사나 증권사처럼 증권가를 좌우하는 그런 회사들에 취직해야 하거나 아니면 보험사, 아니면 보험계리사, 아니면 진짜 은행원 이런 식으로 금융권에 취직을 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그쪽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교를 다니고 선배님들이랑 인터뷰를 했던 팀플을 하다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금융학과 학생들이라고 해서만 꼭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아니었고 모든 학생들이 꼭 금융권에 도전을 하지만 다들 성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정재원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금융권 취직은 정말로 좋은 일이지만 모든 학생들이 그랬던 경우는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학생들이 꿈은 꾸지만 다들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선배들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들 진짜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원하지만 그걸 위해서는 각자의 몫이 중요하고 그걸 성공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권은 여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전망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만약에 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기 위해서는 금융권에 취직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금융권을 생각하면 전통적인 은행업이나 사양산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아마 직접 은행 업무만 하고 있는 은행원들이나 주변 은행에서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보험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저축이나 신용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하는 일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양산업이나 점점 망하는 직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그렇기보다는 요즘 금융권은 반대로 IT 테크와 파이낸스를 합친 핀테크라는 기술이 굉장히 뜨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쪽으로 전공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앞서 나간다면 다른 금융권 사람들보다 차별화될 수 있고 더 훌륭한 직종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저가 금융권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블록체인 기술이나 핀테크 기업을 목표로 하고 그쪽 분야로 앞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년별 계획에 대해서 말해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핀테크 기업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학년별 전략을 이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1학년에서 재학 중인데요. 가장 먼저 1학년이 되어서 해야 될 것은 제가 목표로 하는 회사나 어떤 직종에 대해서 핀테크 기업이더라도 어떤 분야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첫 번째로 타겟 설정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학년이니까 가장 중요한 학교에 적응을 하고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목표를 이렇게 정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과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했고 저는 하고 싶었던 일도 없었기 때문에 금융학부에서 어떤 수업을 배우고 어떤 교수님들이 있고 어떤 게 유명한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은 저희 목표를 설정하고 저의 학과나 학부, 전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고요. 2학년 때로 넘어가 보면요. 대외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HSK 5급을 다시 재시험해서 원래 있었던 5급 면허증을 다시 재발급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핀테크 기업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금융학부에서 신설되기도 했고 저희 학년 때부터 굉장히 핀테크 기술들이 많은 전공들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꼭 금융 프로그래밍에서 A+뿔 학점을 받아서 제가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서 저를 좋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3학년 때도 마찬가지로 저희 전공을 이번에 찾아봤더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신설되는 과목들이 굉장히 빅데이터나 AI 아니면 블록체인 기술 이렇게 핀테크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공 공부에 충실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러한 전공 공부를 바탕으로 실무에 직접 적용해 볼 수 있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 인턴십에 지원해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공 공부라는 것은 그냥 혼자 공부만 할 수 있고
직접 체험은 해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이론으로만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핀테크 기업이 스타트업 하는 회사들을 위주로 인턴에 참여해서 직접 많이 해보고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턴도 참여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함으로써 여러 인맥들을 쌓고 교수님과 학생 동기나 선후배 관계에서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인맥들을 많이 쌓아서 저에게 취업 전선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학년 때도 전공 공부는 꾸준히 잘해서 학점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를 해줘서 저의 성실한 면을 보여주고 싶고요. 그래서 1, 2, 3, 4학년 했던 활동들을 바탕으로 4학년 때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남들과 차별화되고 저만 뽑아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도록 그러한 노력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1학년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타겟 설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금융학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더라도 일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좀 더 흥미를 가지고 더 열심히 하고 그 길로 더 빠져들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향성이 없었고 핀테크 기술에 대한 이해도도 없었기 때문에 현재 경제언론 때 했던 기업 스크랩이나 핀테크 관련 기술들에 대해서 스크랩을 굉장히 많이 해서 계속 그쪽 분야로 많은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학년 때는 학교 생활에 충실히 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많이 현재 하고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저는 학생회 소속으로 과대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일단 학교 생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산들바람이나 다른 동아리들을 참여하고 있는데 특히 산들바람 동아리를 하게 된 이유는 외국 친구들이나 다른 나라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영어나 중국어에 대해서 중국어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느껴서 참여를 했는데 굉장히 좋은 동아리였습니다. 그리고 학생회 조직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과에 대해서 설명도 잘 들을 수 있었고 여러 선배들을 만나면서 인맥도 처음부터 조금씩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학점 관리를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 학점이 나오지 않았지만 중간고사 성적을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는 저희 포트폴리오라는 4학년 때 세울 포트폴리오에 초석이 되는 시발점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러한 학교 생활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1학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금융학부 이해하기라는 이러한 계획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금융학부에 지원하고 놀랐던 것이 1, 2학년들은 그래도 거의 비슷하게 됐는데 3, 4학년 때 새로운 전공들이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저희 금융학부라는 학과가 이렇게 특히 전공 선택이 여러 가지가 새로 나왔기 때문에 진로를 위한 전공 선택을 미리 할 수 있기 때문에 1학년 때 계획을 세우고 그쪽 분야로 가야 되겠다고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전공을 미리 고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학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핀테크 관련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면 이번에 신설 과목에서는 금융 프로그래밍 2나 블록체인 기술, 금융 빅데이터, 딥러닝, 금융 인공지능 등 이러한 전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고 있고 그쪽 분야로 미리 준비를 한다면 그 학년이 돼서 더 열심히 더 잘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금융학부에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1학년이 지난 뒤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2학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2학년 때부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게 대외활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는 그저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선배들만 만날 수 있지만 2학년 때부터 대외활동을 하게 된다면 다른 학교 아니면 이미 그 진로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핀테크나 금융 관련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지식을 입힐 수 있고 저의 시야를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대외활동 중 하나는요, KB 폴라리스라는 건데요. 그래도 저는 꿈이 교사 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현재 하고 있는 금융권, 경제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도와주면서 저의 그러한 점들, 남들에게 설명을 잘해주거나 남들을 가르치는 걸 좋아하는 저의 그러한 활동들을 좀 더 해보고 싶고
그러한 내용들을 포트폴리오에 녹여서 써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핀테크 공모전은 꼭 이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했던 금융위원회에서 했던 이런 핀테크 공모전이 아니더라도 저희 동기들끼리 만약 저랑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라면 저와 함께 핀테크 기술에 관심 있는 동기나 선배나 지원을 해서 핀테크에 대해 더 알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연구해서 꼭 좋은 결과를 얻어보고 싶은 목표가 하나 있습니다. 2학년 때. 그 다음에 그냥 이거는 중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원래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국어 공부를 되게 좋아해서 HSK 5급까지 땄었는데 이 5급이 다시 한번 재발급을 받아야 돼가지고 중국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준비해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제가 외국계 회사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는 중국계 회사로 나가고 싶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나라를 또 좋아하고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는 HSK 5급이라는 자격증을 다시 한번 준비해보고 싶고요. 현재 토플 제 점수는 굉장히 낮지만 65점입니다. 하지만 이 점수를 조금 더 높여서 중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능력까지 향상시켜서 만약 외국 기업에 대해서 준비할 기회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2학년 때 계획을 세워볼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학년 계획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요, 금융 프로그래밍 A+ 받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래도 핀테크 기업에 대해서 가장 목표로 삼고 그걸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저였기 때문에 그래도 핀테크 관련 기술 중 가장 중요한 그래도 프로그래밍,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 IT 기술, 코딩 기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 그 핀테크 관련 회사에 취직을 할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학년 계획들이 끝나고 이제 3학년 계획이 시작이 되는데요. 현재 학생회 활동을 하고 있지만 아마 저는 1, 2, 3, 4학년 내내 학생회 활동을 계속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활동들을 하게 된다면 물론 선후배 관계도 가장 중요하게 되지만 이런 학교 생활도 하고 여러 조교님 아니면 교수님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교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THW를 하면서 선배들 인터뷰하는 팀플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그래도 인맥이 어느 정도 취업 전선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약간 느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추천해주시는 인턴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대외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쪽 분야로 좀 더 좋은 기회가 생기게 되고 아니면 취업을 바로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겼기 때문에 만약 3학년 물론 1, 2, 3, 4학년 내내 인맥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3학년이 되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발을 넓히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 3학년 때는 진짜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고 싶어하는 IT 기업, 핀테크 기업들이 대부분 핀테크 기업 관련 전공들이 3학년 때 나타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금융 빅데이터 연구 방법론이라는 과목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금융 데이터 분석을 위한 딥 머신러닝이라는 과목도 있었고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이해라는 과목도 있었습니다. 세 개 다 신설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선배들도 어떻게 배웠다는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흥미가 있고 1학년 때 파이썬을 위해서 딥 머신러닝에 대한 딥러닝? 머신러닝에 대한 강의를 봤었는데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절로 파이썬도 포기하게 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 된다면 1, 2학년 때 초석을 쌓은 것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3학년 때 더 열심히 노력해서 전공에서 모든 점수를 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계획 중 제 가장 큰 목표는 인턴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인턴에 참여한다고 해서 꼭 금융권 아니면 그냥 일반 기업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목표는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타트업 기업이라는 것이 가장 이미 성공에 있지 않고 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일들이 처리되고 핀테크 기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3학년 때 전공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에 대한 전공 공부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아마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이론들로만 알고 있다는 게 실제로 실제 현장에서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잘 모르고
제가 잘하고 있는지도 잘 이해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인턴에 참여해서 그 이론들을 실제로 적용해보고 더 좋은 취업 전선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3학년 때 이러한 인턴과 대외 활동,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한 뒤 4학년이 된다면 첫 번째로 똑같이 전공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해서 저희 성실한 면모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적이라는 것이 가장 성실한 면을 보여줄 수 있고 출석과 성적인데 그래도 성적이라는 것이 가장 성실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그 회사에서 저를 믿고 그나마 가장 기준이 되는 저를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학년 때 또 똑같이 핀테크 관련 기준인 금융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응용이라는 전공을 선택해서 들을 예정이고요. 이제 4학년이 된다면 이제 진짜 취업을 위해서 저만의 포트폴리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내내 했던 학년별 활동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금융학부 송재민이라는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때 차별화된 포트폴리오와 남들 눈을 사로잡는 내용이나 활동, 동기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초석들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 2, 3, 4학년 학년별 계획들을 세워봤는데 물론 기말고사를 위해 저만의 100% 취업률 전략을 구상해 본 것입니다. 물론 1학년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전략들이 몇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전공 위주로 앞으로 어떤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 핀테크 관련 금융권 산업의 전망이나 아니면 저희 학부의 과목들과 융합을 시켜서 이쪽 분야로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그쪽 관련에 취직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저희 취업 전략을 세웠습니다. 저의 목표는 가장 큰 것이 어떤 걸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닌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현재 금융권 전망을 토대로 그와 관련된 공부나 금융권 활동들을 하고 저를 좀 더 향상시켜 놓는다면 결국 취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략은 아니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나름 열심히 세운 계획이니까 플래너라는 것이 끝까지 실천해야 결국 빛을 보는 거기 때문에 지킬 수 있도록 저와 약속을 할 것이고요. 만약 그때그때마다 수정이 필요하면 투두 리스트라고 만들어서 그때그때마다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목표들이 되게 간단하고 그냥 되게 구체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1학년 때 나름대로 세운 계획이기 때문에 앞으로 숭실대학교 1, 2, 3, 4학년을 재학하면서 끝까지 저의 플래너를 완료해서 그거를 취업으로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빛의 플래너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출처에 대해서 적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